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조영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연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요양원에서 만난 남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연자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연자라고 합니다. 올해 76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지난달 저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방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옆모습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그분은 김영수 어르신이라고 했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고 가족도 없으시고 5년 전부터 여기 계신다고 했어요. 그분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50년 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던 약혼자였습니다. 1975년 봄, 우리는 25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그해 가을로 잡혀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 2달 전 영수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요. 저는 미쳤던 것 같아요. 매일 그의 집 앞에서, 일하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모두 이사를 가버렸고 친구들도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없었고 결국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나이가 들어간다는 주변의 압박에 못 이겨서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 둘을 낳아 키웠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영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50년 만에. 하지만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돌봐드렸지만 제 발걸음은 항상 복도 끝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기는 봤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어요. 간호사 말로는 김영수 어르신은 심한 알츠하이머로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시고 말씀도 거의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끔 횡설수설 하시는 정도라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그 사람은 이미 저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처음 만난 명동 거리 이야기, 첫 데이트로 갔던 남산 이야기, 영수 씨가 한 달 월급을 모아 사준 은반지 이야기까지.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추억을, 그가 잊어버린 우리의 시간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쥐었어요. 아주 약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저를 잡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영수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왜 사라졌을까? 왜 여기 혼자 계실까? 요양원 원장님께 부탁해서 그의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영수 씨는 1975년 가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기억상실증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있던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했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찾으려 했지만 당시 기록 시스템이 미비해서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는 병원에서 나온 후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기억 없이, 과거 없이. 그는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고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저 조용히 혼자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5년 전 치매가 심해져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던 거예요. 저도, 우리의 추억도, 우리의 미래도. 영수 씨의 물건들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작은 사물함에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옷 몇 벌, 오래된 시계,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영수 씨가 함께 찍은 약혼식 날 사진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낡은 흑백 사진.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분명히 저와 그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여자를 사랑했던 것 같다. 이름은 모르겠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발견한 후 저는 더 자주 영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자원봉사 시간이 아니어도 갔어요. 아침에 가서 식사를 도와드리고 오후에는 산책을 시켜드렸습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면 조금 더 편안해 보였어요. 창밖만 보던 고개가 제 쪽을 향하고 가끔 제 목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어 왔어요. 그가 제일 좋아하던 잡채를 직접 만들어서 떠먹여 드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영수 씨는 제가 가져온 음식을 다른 음식보다 더 잘 드셨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음반을 들고 갔습니다. 1970년대 인기 가요들이 담긴 LP판이었죠. 요양원에 턴테이블이 있었거든요. 은방울 자매의 웨딩 케이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쓰려고 했던 노래였어요. 음악이 흐르자 영수 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손가락이 리듬에 맞춰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노래를 따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분명한 말은 아니었지만 음정은 맞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의 머리는 저를 잊었지만 그의 마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50년이 지나도 치매가 모든 것을 앗아가도 사랑의 기억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의 방문은 제게 새로운 발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그의 손톱을 깎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손가락씩 잡고
정성스럽게 다듬었죠. 그때 영수 씨가 갑자기 제 손을 만졌어요. 저의 손등을, 손가락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그의 손가락이 제 왼손 약지에서 멈췄습니다. 예전에 약혼 반지를 끼던 그곳, 50년이 지났지만 그곳에는 아직도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영수 씨는 그 자국을 계속 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도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저렇게 누군가와 교감하는 건 처음 본다고요. 저는 매일 영수 씨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말없이 앉아서 그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힘으로. 어느 날은 그가 제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눈을 감고 제 손의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가끔 그는 제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금을 따라가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만졌어요. 마치 읽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그가 잃어버린 기억을 손끝으로 더듬는 것처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이 맞다고 50년 전 영수 씨가 잡아줬던 그 손이라고 첫 데이트 때도 약혼식 날도 영수 씨가 잡아줬던 이 손이라고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그의 마음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 저는 우산도 없이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옷이 다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애잔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함께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영수 씨가 갑자기 손을 들어 창문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개월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의 말이었습니다. 비라고,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힘겹게 꺼냈어요. 비 오는 날의 약속이라고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첫 데이트 날 갑자기 비가 쏟아졌었죠. 우산이 없었던 우리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고 그때 영수 씨가 말했었어요. 비 오는 날은 우리만의 특별한 날로 하자고, 비가 올 때마다 서로를 생각하자고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했어요. 저도 기억한다고 50년 동안 비가 올 때마다 영수 씨를 생각했다고요. 어디 계실까, 잘 지내실까, 행복하실까 매번 궁금했다고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못 찾아뵈서 50년이나 걸려서 미안하다고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제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심장이 뛰는 곳에.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나도 당신을 기억한다고. 머리는 잊었어도 마음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날 이후 영수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기암이라고 하셨어요. 이미 여러 곳에 전이되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어차피 치료할 수 없는 상태였고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시니까 통증만 관리해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었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는 일어나지도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손을 잡으면 미약하게나마 힘을 주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면 눈을 깜빡였어요. 어느 날 새벽 간호사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태가 위급하다고요.
달려갔을 때 영수 씨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고맙다고요.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50년 늦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고맙다고요. 그의 손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약지 쪽으로 가져가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약지를 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그의 미소였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그것이 그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영수 씨는 제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아주 오랫동안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처음부터 만나자고,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요. 영수 씨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제가 상주가 되어서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지만 요양원에서는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으니 마지막이라도 혼자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수 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봉투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우리의 약혼 사진이 든 봉투요. 사진을 뒤집었을 때 제가 처음 봤던 글귀 밑에 새로운 글씨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최근에 쓴 듯한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이름을 알았다. 현자, 정현자, 내가 사랑한 사람,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영수 씨는 기억했던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이름을 다시 알게 되었고 그걸 적어두었던 거죠. 지금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간직하고 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50년을 기억한 사랑의 증거로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되지 않느냐고요. 겨우 몇 달 만나고 헤어졌는데 50년을 기다린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머리가 잊어도 마음은 기억한다는 것을요. 이름을 잊어도, 얼굴을 잊어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영수 씨는 50년 동안 저를 기억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저를 잊지 않았어요. 그 낡은 사진을 평생 간직한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제 흔적을 찾던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는 저를 느꼈어요. 손을 잡았고 미소 지었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50년간의 의문이 풀렸고 50년간의 그리움이 채워졌어요. 비록 짧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고 다시 사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흐려져도, 심지어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사랑만은 남는다고요. 그것이 제가 영수 씨에게서 배운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는 나를 잊었지만 마음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현자님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라니요. 5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헤어지다니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마지막을 함께 했다는 사실에 만족하셨다는 말씀도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사연 읽어드리러 올게요. 고맙습니다.